덕지림장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 분양이 이거 뭐 한 1년 미뤄진 건가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나와서 여기 모델하우스 다녀왔어요. 타입은 이거 말고도 뭐 30 몇도 있고 40 몇도 있고 51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 모델하우스 있는 걸로 볼게요. 저는 실제로 다녀왔거든요. 여기는 거울이고 장 아니에요. 그냥 거울이고 여기는 신발장인데 요새 그 흔한 신발 살균기 그거 없더라고요. 그게 일단 없고 그리고 여기 타일 개수로 봤을 때 입구가 되게 좁다는 거 아셔야 할 것 같고 중문 아마 유상일 것 같은데요. 중문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5구니까 20평대잖아요. 요 방에 이 마루는 유상이에요. 그래서 안 할 경우는 기본 우리 보통 강마루 그거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이런 노란기가 있는 게 아니고 흰색의 무늬가 있어갖고 나중에 때가 참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더 밝은 톤이거든요. 크림톤? 크림톤도 아니야. 하여튼간 그래서 조금 저는 그렇다고 봤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타일로 하거나 타일 옵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를 여기보다 일단은 화장실이 여기 세 타입 다 화장실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부분 깜짝 놀랐고 여기 지금 자이는 홍보 이 모델하우스 말고도 영상도 찍어놨던데 영상에서는 전 되게 좋게 봐갖고 에이펙스 청라 거를 최근에 보고 와서 에이펙스 청라가 진짜 최고 좋다 했었는데 그것만큼 영상에서는 여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가서 너무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 욕조 사이즈는요. 이게 그 뭐지? 엄청 뭐 투룸 이런 데에 욕조가 이제 어거지로 들어가면서 되게 작은 미니 욕조 그런 정도의 욕조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 부분도 놀랬고 어쨌든 그래요. 이게 차라리 이거랑 바닥이랑 다 맞춰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 분상제가 적용이 안 돼서 비싸거든요. 뭐 그렇고 홍보 영상에서는 수전이랑 뭐랑 무광이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포인트 벽지는 그냥 연출용이었다고 한 것 같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유상이죠. 유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바닥도 굳이 이걸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었고 그리고 거실을 보면 여기는 그냥 전형적인 지금 구조는 아파트 판상형 구조인데 이게 이 타일 벽지도 영상에서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취향 차이일 순 있어요. 저는 뭐 제가 그다지 선호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원래 대리석 무늬가 막 엄청 있고 이런 걸 좀 좋아하진 않는데 오히려 84였나 112였나 거기에서 양쪽 벽에 다 이렇게 크게 타일을 놓은 게 거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더라고. 5구 타입의 요 타일은 저는 조금 별로였어요. 그랬고 어, 여기 샤시 이렇게 된 거는 또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주방이 영상에서는 이게 너무 깊숙이 말하자면 처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사용하기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처박힌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5구니까 주방이 엄청 넓진 않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 이 장을, 이거 상부장, 이거 진짜 너무 쓸모없이 이걸 한 거 아닌가 했거든요. 가서 보고도 막, 이거 너무 수납이 되겠냐고. 저는 그릇 욕심이 많아서 그릇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살림이 되겠어 싶었는데, 이거는 유상 옵션일 경우 이상부장이고, 그 기본 상부장은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그 쫙 벽에 그냥 아주 꽉 차는 그 상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색이랑 똑같은 지금 하부장이랑 그 색이 똑같은 그냥 일반 상부장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낫다고 봤어요. 물론 이것도 취향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상당히 좁더라고요. 아니 같은 값인데 왜 그러죠? 제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리고 거실에서 이거를 봐야지 보이려나요? 여기 있는 요 장식장, 이 식탁 뒤에 있는 장식장이랑 요것도 다 유상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고
이 식탁도 이거 되게 모델하우스용 미니어처 식탁 있죠. 아니면 그 뭐 김밥 천국 이런 음식점 같은 데 있는 이렇게 영업장용 4인 식탁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여기도 그 성남동 브라운스톤처럼 여기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넣으면 여기 안 될 수 있다는 거, 키친핏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남 브라운스톤은 오히려 이 VR에서는 조금 그냥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엄청 텍스처도 있고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이는 여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안방. 안방인데 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또 지금 여기에는 드레스룸이 없구나. 옥구에는. 어머나. 내가 왜 있다고 생각했지? 아, 그리고 뭐 영상에서 자이 영상에서는 뭐 이게 무광이어서 좋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때 그 비데랑 일체형으로 요거는 유상 옵션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상 옵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인터폰 없네요. 그거 유상 옵션도 없는 것 같던데. 보통 요새 다 스크린 있지 않아요? 화장실에?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방으로 작은 방으로 가면 근데 방들 사이즈는 또 엄청 쓸모없게 작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전체 크기 대비 그래도 다 방이 각자의 구실은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여기 다 방마다 살균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고 뭐 등 같은 거가 이런 게 뭐 유상이고 뭐 조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유상이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되게 작은 부분이니까요. 84를 한번 보시면 84는 이게 전체 세대가 다 타워형인 건지 약간 타워형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여긴가요? 입구가 여긴가 보다. 여기 보시면 84부터는 양쪽으로 장이 나와요. 장이 나오는데 그래도 출입구가 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게 느껴졌고 그리고 가족 욕실을 볼게요. 여기 지금 들어와서 가족 욕실. 욕실 여기도 진짜 작다니까요. 84 욕실이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나요? 여기도 없네. 요새 다 화면 있지 않아요? 화장실에? 아, 그 유상인가? 내가 갔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루 보다 보니까 느껴지네. 그리고 여기 바닥 이것도 유상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하튼 그렇고 여기 두 번째 방도 이런 거는 다 이제 유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요거를 유상으로 이 책상까지 다 포함이라는 것 같던데 하면은 그거는 또 나름 규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굳이 저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실은 타워형이다 보니까 거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84치고는 거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는 차라리 84에 이 타일을 쓰는 거는 양쪽 벽으로 다 썼더라고요.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 여기가 또 아쉬운 부분이, 여기도 다용도실은 작다고 느꼈고요. 웬만한 아파텔 84가 25평대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여기가 조금 작다 느꼈고 상부장은 이거는 확실히 부족하죠. 장은 저는 이 밑에 흰색으로 똑같이 해서 그냥 이거 검정은 유상이니까 그냥 기본 제공하는 장으로 전체 상부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얘도 유상 옵션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주방 TV가 없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 주방 TV가 터치로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 터치로 안 되는 주방 TV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주방 TV가 크다고 하는데 저희 집 주방 TV도 이만하거든요. 근데 뭘 유상 새삼스럽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기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옆에 식탁 이거는 유상 옵션이라고 하고 여기 수납 아일랜드까지는 기본 제공이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수납 아일랜드 지금 84 보고 있잖아요. 84에 있는 이 수납 아일랜드가 112 타입에서도 이제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벽에 붙이는 수납장으로 할 건지 옵션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거실에서 한번 볼까요? 거실에서 여기를 봤을 때 이 아일랜드가 있고 이게 있는데 얘는 여기 아일랜드까지 기본이고 식탁이 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아일랜드까지 다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유상 뭐 돈 빼주고 그냥 좋은 아일랜드 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에이펙스 청라에서는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고 식탁이 있고 다 무상 제공인데다가 이 식탁의 높이가 전동으로 조절돼서 여기를 똑같이 쫙 평평하게 해서 조리대로 크게 쓸 수도 있고 다시 낮춰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훨씬 더 넓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자이에서 에이펙스보다 부족하게 만들어? 아니면 에이펙스가 워낙 우월했나? 그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여기 지금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있는 것 같았고 이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옆에는 수납이었어요. 수납 팬트리였고 근데 이거 말고는 또 수납 팬트리가 없는 게 여기는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 북서울자의 폴라리스가 말이 많은 게 849, 112 구간에 팬트리 공간이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보일러 있으니까 여기 딱 붙여서도 뭘 못 놓을 거고 어쨌든 수납 공간이 없더라고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서 주방 뭐 별거 없죠. 주방 특이사항 없고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제가 봤을 땐 이 검정색 장식장을 준 것 같아요. 불을 끄면은 여기가 속이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깊이가 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적일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수납 팬트리여서 그 우리가 팬트리 보통 쓸 때 무거운 액체류나 무거운 가루류나 그런 것도 많이 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얘가 그만큼 견고한 앤가? 그런 생각이 조금 의심이 들었고, 이건 그냥 단순 의심이에요. 거기 부정적인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봤을 때 이런 상부장에 무거운 거 많이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무거운 거 바닥부터 적재를 해야 될 것들이 살면서 분명히 있는데 팬트리 공간에 그런 부분이 얘가 대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데 제 생각은 막 여기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할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벽에서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흰색 말하자면 요 흰색 면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마감을 해서 위부터 아래까지 쫙 막아버리고 전체 수납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반적인 오피스텔 왜 원룸 오피스텔도 그렇게 수납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은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리고 방 테라스도 작지 않아요? 발코니라고 해야 되죠? 저것도 84 치고는 작게 느껴지고 84부터가 드레스룸이 있구나. 근데 신기한 게 84 드레스룸이랑 112 드레스룸이랑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옆에 화장실 부부 욕실 들어가면 부부 욕실이 차라리 공용 욕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크기인데 공용 욕실은 지금 공용 욕실 이 욕조 너무 작아요. 전 작다고 봤어요. 84인데 이제 112를 한번 볼게요. 112는 여기가 현관인 것 같은데
112니까 확실히 조금 더 넓긴 하죠. 근데 여기도 왜 저는 여기가 다른 모델하우스보다 다른 제가 살았던 집들보다 다 더 좁게 느껴졌을까요? 실제로도 여기가 되게 협소하게 느껴졌거든요.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방은 뭐 아무래도 크기가 40평대다 보니까 방은 다 각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을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그 영상 보면서 뭐라고?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여기에 미니 그랜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디지털이더라고요. 어쩐지 아무리 봐도 얘가 아닌데 전혀. 이 미니 그랜드 들어가도 보통 방 절반은 꽉 차거든요.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랬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복도에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팬트리 대신에 이렇게 거울장 이거를 하라는 것 같아요. 유리장. 그리고 여기도 타워형이다 보니까, 근데 40평대 치고는 또 거실이 좁긴 좁았어요. 그리고 요게 아까 84 타입에 있던 아일랜드를 하든지 이걸 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고, 요거 상부장은 유상인 것 같았어요. 이게 홈바 뭐 장이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은 연출이죠. 거실을 보면, 거실이래. 주방을 보면, 주방도 84랑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이 상부장 같은 거는 아까 84에서처럼 얘 흰색 이걸로 그냥 기본으로 쫙 위부터 아래까지 쭉 꽉 차는 그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가시면 상부장 기본형도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따로 그 주방 부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이거 옵션은 수납이 너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솔직히 40평대, 50평대부터 있나요, 보통? 40평대 같으면 그 보조 세탁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진짜 무슨 팬트리도 없고 너무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 조금 편의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40평대 치고 넓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 그리고 드레스룸은 84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 맞다. 근데 여기 드레스룸에 창이 없으니까, 창 없는 거 맞죠? 이거 가벽 아니죠? 창이 없으면 창이 있을 구멍이 없지. 창이 없으면 여기 공기청정기 항상 놔둬야 돼요. 위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고, 먼지가 많으니까 섬유가. 그리고 뭐 여기도 화장실은 복벽실은 이런데, 아니 공용욕실 다시 봐도 112에 저는 이런 욕실 사이즈를 처음 봐요. 진짜 욕조 사이즈랑 너무 심한 것 같아. 가격도 여기가 지금 분상제 미적용이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솔직히 여기 지역이, 그러니까 그 삼양사거리인가? 하여튼간 그 삼양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제가 이 동네를 업무 때문에 이쪽 지역을 1년에 몇 번씩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됐지, 진짜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엄청 먼 지역이고 좀 약간 낙후된 동네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업장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하고 이제 거래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여기가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서울이랑 전국이 다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차라리 분상제 적용된 다른 서울의 다른 곳을 분양받는 게 좋지 않나. 아껴놨던 통장을 여기다가 굳이 써야 할 사람이 있다면,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일 텐데, 일단은. 그리고 여기가, 특별 공급이나 뭐, 일반에서 가점이 한 50점대도 예비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만점자들만 막 당첨되고 이러니까, 서울이니까 여기가 그래도
엄청나게 뜨겁기는 할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도 없고 하니까. 근데 좀 너무 그렇다. 여기가 전세가율도 이 동네가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위 뉴타운도 아는 분이 거기를 예전에 당첨이 되셔서 그때는 시세만큼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입주할 때 그래서 대출하고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그걸로 다른 투자해서 또 수익을 계속 내셨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인 뉴타운이 많이 올랐어도 거기도 전세가율이 되게 낮거든요. 매매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동네도 이거 입주하면 그럴 각이기는 해요. 뭐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리고 평면을 보면 38도 특공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1.5룸인데 이거 5억 하더라고요. 4억 후반? 아휴, 미아 거기 삼양동 거긴데 이거 하느니 왕십리 큐브 했죠. 그렇잖아요. 왕십리 큐브 아니고 딴 데 어디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1.5룸에 이 동네 사람들이 4억, 5억 주고 4억, 5억이면 이 동네는 전세로 2, 30평대 살 수 있는데 누가 이거를 매매를 사겠어요? 그러면 얘도 4억, 5억 해서 전세 맞춰지지도 않을걸요? 그리고 뭐 42B 이것도 보면 침실 거실 투룸 이거 51A 요것도 특공이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뽑나 두 개 뽑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아까 걔보다는 약간 큰 거죠 뭐 디귿자형이고 아 근데 얘도 가격이 7억 후반 8억이던데 이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그래도 어쨌든 그렇고 59 59 아까 봤던 거잖아요. 근데 59 치고는 20평대 아파트 치고는 되게 조금 작게 느껴졌다. 그래도 다른 데서 면적을 줄여서 방 크기가 제대로 뽑아 나오긴 했다. 근데 가족 욕실은 전체적으로 다 작고 수납 공간이 없기는 전체적으로 없다. 59B는 다른가요? 여기는 뭐 이렇게 두 개 같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평면은 너무 많다. 여기는 타워형이고 84C를 한번 볼까요? 84C 여기도 타워형이고 뭐 별로 차이는 없네요. 그게 지금 삼양역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여기 삼양역 바로 앞에 있는 건 맞고 요 레미안 이미 10년 15년 전에 지어진 이 레미안을 끼고 요렇게 단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단지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실제로 여기 어디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축소해보면 그래서 위치를 보자면 지금 엄청 이런 경전철 타보신 분 계시나요? 저 거래처 때문에 저는 경전철 타고도 삼양역에 가보고 그리고 그 미아역 여기로도 가보고 차로도 가보고 다양하게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정 시간대에 막히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여기 그 레미안이 단지가 15년 정도 된 게 있고 그거를 끼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뚫어서 단지 내로 길을 뚫어서 미아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를 하면 뭐 한 3, 4분이면 미아역에 도착을 한대요. 이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이쪽 동네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거죠. 친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내가 여기를 모델하우스 보러 갈 예정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서 길을 뚫어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길을 낸대? 이러시면서 길을 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빠르겠지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가 특정 시간대에 막히니까 한 번은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랑 여기에 있는 거래처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까운
나름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택시를 일단 잡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마을버스 같은 거를 뭔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마을버스가 한 20분에 한 대 오나 봐요. 와. 그러느니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여기 내려서 도보로 가봤어요.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어디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원한 거 마시고 다시 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 혹한기나 그럴 때. 그리고 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 경전철은 빠르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신설동까지 가니까 일단은 그러면 신설이나 아니면 본문에서는 뭐 그 6호선 있고 신설에서는 1호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2호선은 조금 의미가 없죠. 1호선 있고 6호선 있으니까 이제 경전철을 가면 그래도 서울 중심부를 조금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동네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하면 그거는 또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동네에 버스는 힘들다. 버스는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한화 포레나 미아가 또 이게 분양 예정이에요. 이게 세대수가 조금 더 분양, 이게 일반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 분양 곧 분양, 지금 22년이니까 곧 분양이란 말이에요. 703-17이니까. 지금 그거 여기가 포레나고 포레나 그리고 여기 레미안 끼고 여기가 지금 자이잖아요. 여기가 자인데 여기를 어쨌든 얘가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저는 조금 특공은 아깝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오르긴 하겠죠. 근데 지금 거의 시세대로 나와갖고 이 새 집이긴 한데 좀 통장을 쓰기에는 아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통장을 쓰기에는 아까운 케이스다. 30평대로 다시 조건을 바꿔보면 그죠. 얘는 이제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된 거니까 이렇다 이건데 통장을 쓰기에는 아깝다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쓰고 아까 그 미아 자의를 하느니 차라리 실사용 목적이면 여기를 청량리 이거는 제가 걔 어디냐 답심리 지회를 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답심리 지회를 뭐 청량리 역세권이고 어쩌고 하면 네가 역세권일 것 같으면 여기 힐스테이트 올 때 그거를 기다리는 게 낫다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건데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얘가 조만간 2월에 할 것 같더라고요. 청약홈에서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도생이랑 그리고 오피랑 있는데 이제 전체 투룸과 뭐 원룸 있다는데 투룸으로 보통 몰리겠죠. 근데 오피가 100세대 미만이어갖고 얘가 전매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놓고 도생과 오피의 큰 차이를 안 둬갖고 사람들이 다 오피를 더 선호하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생이 나름 대형 평수예요.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이 도생은 주택으로 간주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발코니 확장이 되니까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면적이어도 발코니 확장이 서비스 면적이니까 되니까. 그래서 얘는 20평대가 나오더라고요. 투룸인데. 투룸 20평대면 얼마나 넓겠어요. 3룸 아니고 투룸이니까. 20평대인데 투룸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화장실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하나라는 것 같고. 어쨌든 얘가 차라리 낫지 않냐고요. 같은 돈이면 얘가 뭐 8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도생이 제일 큰 사이즈가. 그러면 얘가 낫죠. 통장도 안 쓰고 얘 나중에 통장도 안 쓰는데 얘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도 여기 위치가 더 위치상 더 좋고 여기에서 서울 중심부로 가기가 되게 좋아요. 그냥 쭉 직선 코스로 쭉 가면은 시청까지 쭉 가잖아요. 그냥 이 1호선 라인 쭉 타고 차로 가든 지하철로 가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위치상 여기가 그냥 청량역 되게 가까운 코너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량리 타고 뭐 GTX 호재도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왕십리로도 직선 코스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냥 저는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도면이랑 이거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은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 모델하우스 나오면 또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가서 볼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델하우스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서울 거주자들이면 다 실거주 특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를 되게 좋게 본다. 보통 도생을 안 좋게 보는데 여기는 넣어볼 만하다. 지금 서울에서 투룸이고 20평대 나오는데 실면적이 근데 8억대 없다고 봐요. 8억대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8억보다 밑에 가격도 있더라고요. 또 오피도 조금 더 작은 면적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투룸으로 제대로 나오고 해서 여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초대해주신 분, 저한테 모델하우스 초대해주신 분의 뭐라 그러냐, 사전의향서? 그걸 또 걸어 놓을게요. 그거 사전의향서 접수해주시면, 여긴 어차피 청약 홈으로 하니까, 청약은 뭐 뽑기로 뺑뺑이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의향서를 넣어두면 나중에 줍줍할 때 되게 좋겠죠. 줍줍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담당자가 있어야 줍줍이 잘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이거는 제가 너무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이펙스 청라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교가 너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못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게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서울은 참 서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 사람들이 되게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눈탱이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호구인가 싶고 막 서울 시민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분양 하나도 안 해주고 작년에? 올해 뭐 분양한다는 게 막 저런 식으로 막 원룸에 1.5룸인데 막 4억 후반 5억에 분양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진짜 너무 웃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좀 오늘 흥분했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간 다른 것도 이제 봤는데 못 올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올리도록 할게요.